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허겁지겁 청구한 대장동 사업의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검찰이 대통령 지시에 맞추느라 피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날림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영장 기각을 유도해서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총장 지명을 받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호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사업을 주관하고 감독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20여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성남시 고문 재직 사실이 조선일보 특종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화들짝 놀란 검찰은 뒤늦게 15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미 그동안 증거를 다 감추거나 인멸했을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성남시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라고 검찰이 일부러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한들 진실이 규명될 리가 없을 것이며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검찰은 명캠프,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이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대변인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사업 비리의 주요 관련자이자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면서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고 후배 검찰을 맹 비난했습니다.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기각이 뻔히 예상되는 엉터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윤 후보가 전에 TV 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검사 생활 웬만히 한 검사라면 견적이 나오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해서 소극적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윤 후보는 또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려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만배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해 놓고도 정작 곽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는
수사의 ABC 아닌가요? 화천대유 측과 각수상도 의원 부자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뇌물 혐의로 구속하려고 하면 당연히 곽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사업상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것을 납득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50억 받았으니 무조건 뇌물이라고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만배 거짓 변명과 주장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될 것은 뻔하지요. 김명수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를 믿었던 모양인데 판사가 파주를 해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사도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는데 친문 딸랑이 검사가 영장심은 무조건 발부하는 애완 판사 노릇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검찰이 성남시청을 진즉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짚었습니다. 성남시청이 대장동 개발 관련 문건이 남아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김만배가 배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이 늑장 압수수색을 벌인들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청 측이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준 자료들을 남겨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님 떠난 뒤 나팔 부는 격으로 실기를 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 얻은 수익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따로 똑 떼어내서 수원지검으로 보낸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 중요 수사에서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쪼개기 이송을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 측이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태영 변호사에게 전원사채 20억 원을 포함해서 23억 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10여 개 로펌이 변호를 맡았고 변호사만 30여 명이나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로 초호화 변호사 군단을 꾸리려면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3억 원의 변호사비만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호사비를 대납했거나 천하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비를 벌충해 주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 후보는 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나온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렇게 수사 도중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하는 혐의를 눈 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라면서 이러다가는 여러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는데요. 윤 후보 경고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 지사와 청와대, 여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장동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권력 비호 수사를 하는 검찰과 여권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7 재보선을 능가하는 민심의 대반란, 대폭발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대장동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상훈 변호사님과 대담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